먼저 저는 오늘 이 집이 진행하게 된 저는 영화 찍고 있는 헬스장 여인 찍은 신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자 감독님이랑 모두 여자 감독님들인데 같이 여자 감독이랑 하는 집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고 오렌지 필름에서 연락 주셔서 진행하게 됐어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게 소개하라고 하면 말이 되게 계속 짧아지더라고요. 감독님들이 자기 영화 말고 다른 감독님 영화 어떻게 봤는지 드시는 생각이나 아니면 배우님들도 간단하게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보에 출연한 윤혜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보에서 민영 역할 맡은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다른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인 그 능력소녀는 제가 두 번째 보는 건데요.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색다르고 더 재밌네요. 그리고 김장은 제가 처음 보는 영화인데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자보 연출한 곽은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김장과 능력소녀 두 작품을 보게 돼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보게 돼서 좋았고, 근데 우선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해서 그 관점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세 편이 묶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대화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의 영주 역할을 맡은 배우 한태영입니다. 원래 대자보랑 능력소녀는 그 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못 봐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오렌지 필름에 상영이 돼서 너무 재밌게 너무 잘 봐서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능력소녀 연출한 김수영입니다. 네, 저도 대자보와 김장 너무 재밌게 봤고요. 배우들의 얼굴이 참 인상에 남은 것 같아요. 옆모습들이 참 예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얼굴들을 봤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능력소녀에서 입이 코매져서 죽임을 당한 담임 선생님 역할의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 고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시는 게. 두 작품 전 처음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새로움이 필요해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볼지를 모더레이팅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지금 여기 능력소는 여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자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여대 같은 느낌이 남녀공학이에요. 마지막에 성신여대가 올라가길래 장소 협조만 받은 거고 남녀공학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만 나오고 이 김장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여자의 커뮤니티 대화 내용이나 약간 그게 중점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바라보는 세계는 다 다르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먼저 지금 이미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 아마 보통 집일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배우님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캐스팅 관련된 걸 묻고 싶은데 전 먼저 대자보 감독님한테는 주인공보다 민영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지 아니면 배우님 원래 모습인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생각하신 건지 약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우선 캐스팅은 제가 이게 저는 외부 사람이고요.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이제 연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출 의뢰가 있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돼서 그 영상학회에 있는 친구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세 분의 배우랑 함께 하게 되었고요. 민영이라는 캐릭터는 아마 쓰면 그 처음에 시나리오 작업했던 거에서 계속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실제 배우분 그대로의 100%의 성격은 아닌데 아마 일부분의 그 성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면을 최대한 그 부분이 부각되기로 바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캐릭터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으로만 딱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단편 연출을 할 때 그렇게 복합적인 인물이 다른 주변 인물들이 됐을 때 장점도 있지만 이제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였어요.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해리라는 인물이 어떠한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직진을 해가는 인물이라면 민영이라는 캐릭터는 그걸 조금 우회해서 부드럽게 하지만 그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보여주는 캐릭터여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민영 배우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배우분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어떤 그 능력 안에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민영이 처음에는 되게 진짜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계속 뭔가 같이 안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었는데 또 마지막엔 그 둘이 뭔가 교감하고 결국 응원해주고 있는 힘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상생활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막 어떨 때 되게 미운데 결국 나한테 어떤 힘이 돼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보고 싶었고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차례대로 거죠. 김장은 네 배우님만 와주셨는데 저는 배우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배우님 오늘 오신다 해서 좀 더 배우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보는 사람도 약간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힘들다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본인이 연기하면서는 정말 상황 자체가 더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뭐 감독님이랑 했던 뭐 얘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느꼈던 것 같은 거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게 그 영화상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영주가 10년 전에 이모 남편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여서 지금 현재 영주 상태도 그렇지만 10년 전에 영주가 상처를 받았고 그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나 가족들이나 영주를 그 안에서 가족분들이 영주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가족들을 영주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야 될까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엔딩에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원래 시나리오상이 원래 있었던 거.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주가 이렇게 참고 왔던 그런 상처들이 조금은 터져서 이모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걸로. 그 관객분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할 것 같은데 뭘 하는지 안 보여주니까 근데 이게 나갈 때 뭔가 그 배우님이랑 감독님은 이 뒤에 무엇을 할 거라는 건 얘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능력소녀는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감독님 되게 이미지에도 관심이 많고 되게 그 나중에 검색해봐도 새롭다 이런 얘기가 이 새로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금까지 약간 들으신 것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은 배우님이랑 같이 찾아보다 보니까 감독님 전작도 같이 하셨고 전작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는 약간 원래는 공포나 호러 약간 이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했는데 블랙 유머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저도 영화를 안 봐서 모르지만 그것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영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러 영화에 숨박지 허정 감독님이나 이런 분처럼 거기에 약간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약간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코미디, 블랙 유머를 좋아하고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좀 어두운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건 약간 이해받기가 힘든 장르이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작품에 녹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러 장르도 하고 싶었고요. 그냥 그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러나 스릴러가 어울렸던 것 같고 예, 뭔가 응축된 소녀들의 어두움 이런 거를 예, 막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가 된 것 같고요. 공포는 워낙 좋아하고 약간 B급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예, 제가 영향받은 그런 감독들이 많이 이런 공포 영화, B급 영화 감독님들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결합되고 합쳐지고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연관된 건데 그 배우님 저는 시은 배우님께서 이 영화에서 그 무드를 잡아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님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작업했지 했는데 그 전에는 멜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멜로인데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어떤 로맨스 상황을 그린 단편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예, 거기서는 이제 파릇파릇하고 아주 좀 청순한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이미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연기력도 워낙 뭐 좋고 연기를 대하는 태도나 뭐 여러 가지로 되게 같이 계속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런 이미지나 카리스마 있는 연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이 시나리오 쓰고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선생님 역할은 연락해 봐야겠다. 예, 시윤 씨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예. 청순 했었군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캐스팅을 그러니까 이번 작품 같이 하거나 전작을 같이 했을 때에 뭔가 사실 그렇잖아요. 배우님도 두 작품을 같이 했을 때는 감독에 대해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할 때 재밌었던 거나 또 새로웠던 그래도 또 다른 느낌이 있었던 거나 사실 자주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되게 지금도 되게 예. 항상 마음속에 이제 감독님이 있고 감독님 마음속에 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되게 그냥 감독님 뵈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그냥 그런 관계로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20대 때 만났었는데 지금 거의 한 몇 년 만에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오셨어요. 이런 영화 있다.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서먹하거나 또 그러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또 소통이 이렇게 또 잘 돼서 재밌게 작업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얘기를 감독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운 뭐지? 저는 그 공통점을 꼽으라면은 그러다가 든 생각이 약간 셋 다 약간 위로하거나 유대하거나 이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방식은 좀 다른데 그 제가 해석한 거는 대자보는 결국에는 같이 있는 친구들끼리 약간 위로하고 유대하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전 되게 약간 힘이 나서 영화를 끝난 느낌이 그랬거든요. 사실 대자보고 전 펑펑 울었는데 근데 여튼 그랬는데 김장은 사실 서로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뭔가 다들 위로하지 못 그거를 약간 방법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그 능력소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에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서로 도움도 뭔가 해가 될 것도 없이 전혀 관심이 없던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각자의 어떤 목표에 의해 가지고 약간 둘의 목적이 다 성취된다는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혹시 저는 그냥 이거를 이 주제랑 괜히 연관지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런 공통점에 연연하지 말고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가 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우선 그냥 대자보는 기술적으로 우선 원쇼트로 이거를 다 해내야 된다는 과정과 과제 같이 보통은 이제 연출을 하고 테이크를 더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바꾸고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변동 사항 없이 저희는 이제 거의 계속 연습을 했던 것들을 이 현장에서 정말 찍어내는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연출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게 좀 가짜같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자보를 쓰고 그런다는 게 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자신한테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멀리 있고 잘 모르는 이야기였던 것 같지만 조금만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연출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배우분들 좀 네. 그냥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영화 러닝 타임 내내 좀 제 얼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독님께도 여쭤보기도 했지만 연기가 너무 단조롭게 보이면 어떡하죠? 자꾸 제 얼굴만 보일 텐데 관객분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뭐 연기에 뭐 변주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또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해리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좀 그 불안함을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제가 그 겹겹이 연기의 폭을 할 수 없는 배우여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번째는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면서 까먹어서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이거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런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불합리한 것에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지 힘을 내는지를 저는 저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자보라는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대자보가
정확히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민영의 역할로서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데자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연기보다도 더 먼저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자부라는 영화가 원테이크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연기도 그렇고 뭐 무빙도 그렇고 그 카메라 들고 있는 촬영 감독님 그리고 날씨 뭐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한 명이 틀려버리면 모두한테 누를 끼쳐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폐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게 저한테 가장 중점이었습니다. 네. 잠깐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건데 테이크를 계속 좀 몇 번을 간 건지 아니면 진짜 페이크가 없이 진짜 한 테이크인 건지. 하루 1회차 촬영을 했고요. 해지면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그냥 테이크 그냥 카메라 돈 거는 11번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 끝까지 돌았던 거는 리허설 처음 했던 거 포함해서 4번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돌 수 있었어요, 카메라. 근데 오케이가 없었거든요. 그 물론 제대로 풀로 돈 3번의 테이크는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그거였어요. 마지막 엔딩에 춤을 추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왔을 때는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배우는 딱 현장에 왔을 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그 춤이 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몸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테이크를 계속 가고 할수록 신기한 점은 그게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 쓰고 있고 정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배우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라앉고 감정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 방점은 연출자로서 찍고 싶잖아요.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의도에 마지막 한 번만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전체에서 웃을 수 없었지만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힘을 내줬어요, 배우들이. 그때 막 눈이 막 더 많이 살아나면서 마지막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게 그냥 그래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테이크가 됐을지라도 그렇지 않고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한 거를 정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연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이 친구가 하면 민영이랑 캐릭터가 하면 민영이랑 캐릭터는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카메라 밖에 한번 빠졌다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스스로 환기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혜리는 계속 있다가 이름까지 쓰고 출석요구서까지 붙이고 싸워야겠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잖아요. 학우들 뭐 도와주든 뭐든 나는 알리겠다라고 했어. 이제 그러고서 친구한테 했을 때 막 기쁘고 막 좋고 막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연습 때는 그런 게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연기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거를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대자보 쓰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그 실제 상황 같았거든요. 이게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통통 산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프레임 안에서 그거 발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편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사용해서 이게 무대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스크린이. 그리고 저희가 4:3 비율이기 때문에 좀 더 스크린 작게 마치 액자 그냥 멀리서 보는 느낌이었는데 좀 더 커다란 화면에 이게 더 확 들어왔을 때는 훨씬 생생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생각나는데 왜 그렇게 연기가 힘들었던 건지 조금은 이제 못 느끼셨다면 좀 제 얘기에서 공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김장희 그 배우님이 근데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든 여건이 배우님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게 동년배의 배우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다 친척들 어른분들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그런 거는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오히려 주인공이 보는 화면이나 그게 배우가 안 나온 인서트 화면이 이런 걸로 표현되고 그거를 온전히 느끼는 반응 본인은 액션을 하기보다 반응을 하는 연기가 많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너무 혼자 연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연기할 때 좀 본인이 생각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렵고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면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영주가 이 당한 사건들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주의 그런 아픔이 진짜로 더 느끼고 싶어서 기사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근데 여성 중에 거의 10명에 9명은 이런 사건을 겪은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주를 연기하면서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거는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영주의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을 조금 마음으로써 와닿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혼자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거를 받으니까 더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화 한 장면 보면은 강아지 이렇게 밥 주고 나서 이렇게 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카메라가 거의 맨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연기를 했었었는데 뭔가 그 휑한 그런 밭에서 이렇게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런 이입이 더 된 것 같아요. 능력소년에서 감독님이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냥 좀 막연하게 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부터 그 이런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로테스크함을 만들고 싶어서 이 세계 자체도 약간 판타지적인 설정에서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시공간적으로도 현실과는 약간 비껴난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었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모호하게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 공간적으로도 이게 숲에서 쭉 빠지는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은 일부러 이제 CG로 숲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동떨어진 비껴난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설정 위에서 존재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그 두 캐릭터 그 주리와 미나 간의 어떤 결국에는 전혀 서로 상관도 없이 알지 못하던 두 소녀가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한다 라는 그런 공감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선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런 감정선이나 그 캐릭터의 감정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번째 네 이거 집이하려고 보고 오늘 와서 한 번 더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는 되게 임의적이고 되게 장르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면서는 이게 인물들이 되게 다른 영화 지금 대사보나 김장에 비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인물들이 되게 이게 표면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감독님이 연출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인물들의 관심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두 번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관객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보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근데 김장 감독님이 안 계셔가지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그 이름이 뭐죠? 극중 이름이 영주요. 영주가 그 밭인가에 누워가지고 신발을 벗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일단은 그 연출적인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도 연기를 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 불편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가 그 자기가 예전에 시골에서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공간이 그 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불편한 공간을 나와서 자기가 편한 공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조금 추스리는 느낌으로 거기에서 누워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좀 디테일한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능력소녀에서는 오프닝에 그 주인공 맹주리를 친구들이 밤에 보잖아요. 그러고 본격적으로 다음 날이 돼서 시작되는데 그 앞에 그게 어떤 약간 느낌인 건지를 다음 날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옥상 장면에서 선생님이랑 이제 친구들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날 그 주리를 어디다가 그 창고에다 가둬놓고 있는 상황에서 찾으러 갔다가 변을 당하고 병고를 당하고 주리는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폭주로 인해서 친구들 꼬매고 선생님도 꼬매고 옥상에다 옮겨놓은 거죠. 네, 그런 많은 생략과 축약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저 질문 데자보 연출하신 감독님하고 능력소녀 연출하신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자보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 비율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좀 1.33대 1 쓰신 거는 왜 쓰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많이 가거든요. 저도 고소당한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프레임 안에 갇힌 느낌, 굉장히 갑갑한 느낌 그런 게 들어서 굉장히 화면비를 잘 선택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흑백으로 촬영하신 이유는 그것도 그런 약간 답답한 연장선상인지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좀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대자보 붙이면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장면 그 부분에서 갑자기 컬러로 바뀐다거나 지나치게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그냥 영화를 전체적으로 그냥 컬러로 촬영하셨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흑백으로 작업을 하신 거는 이제 각본 작업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갖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답변 듣고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같이 할까요 그냥? 우선 흑백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촬영 이 컨셉을 처음부터 흑백 영화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데자보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데자보가 이제 여러 다른 색깔로도 쓰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색이 흰색 종이에 이제 검정색 글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단순화돼서 딱 정확하게 그 데자보의 질감이 영화 안에서 좀 느껴졌으면 했고 그 다음에 데자보라는 쓰는 행위와 이게 되게 역사성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 역사적인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현대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좀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웃을 때 한 컷만 컬러로 할까? 네, 우선 처음부터 흑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는데 편집을 하면서 저희가 컬러로도 이제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저한테 대안을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컬러 색보 정도 한번 한 거를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컬러 색보정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인물들의 얼굴이 막 다 살아있고 빛이 그 공간에 막 생동감이 있고 저도 그 버전을 너무나 틀고 싶을 만큼 막 그랬지만 이제 정신을 다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쁘다든지 뭔가 그게 뭐 눈으로 시각적으로 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고 얼굴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근데 그 이제 컬러 버전은 제가 잘 가지고 있고 이제 한 컷만 바꿔보기도 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의도를 오히려 더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도 해봤어요. 화면 비율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 전에 그것도 이제 촬영 테스트하면서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제 1.33대 1은 저는 그냥 1.85대 1, 2.35대 1 그 정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와이드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훨씬 저희가 생각했던 게 원래 클로즈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4대 3으로 1.33대 1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에서 합의를 얻고 그것도 또 편집을 하면서 해봤어요. 시도를 마지막에 춤짓트 화면이 확 넓어질까? 혹시 뭐지 그 마마였나? 아 마미라는 영화. 그때 저는 되게 속 시원했거든요. 이 영화도 혹시 그럴 수 있는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쾌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아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영화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다 해보고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능력소녀는 제가 소독제 때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사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선생님 말고 친구들 두 명이 왜 죽어 있는가 그게 사실 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완벽하게 제가 궁금증이 풀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잠깐 그 미나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아버지 캐릭터 역할인데 제가 영화제 때 봤을 땐 몰랐는데 보니까 오늘 크레딧 보니까 이명국 배우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나오는 막 이렇게 뭔가 혼자 막 이렇게 저주 주문 같은 거 뽑는 대사 같은 게 오늘 좀 잘 들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들리고 영자막을 보면서 보는데도 뭐 머리를 어떻게 뭐 해버리겠다 아주 단편적으로만 들리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판타지 분위기를 주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그 스크립트 짜실 때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의 대사인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부재 중인데 이렇게 출장을 오래 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런 가족의 전사 같은 게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 캐릭터는 그냥 단순한 메커핀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은 가족의 전사를 좀 설정해 주신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네, 이 이제 미나의 가정은 그냥 평범한 어떤 중산층 가정인데 아버지도 뭐지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때문에 약간 미나는 방치된 아이인 거죠. 이제 그 부모도 역시나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아버지의 경우에도 뭐 이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뭐 보면 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최상무, 뭐 박전무 뭐 이러면서 누구 어쩌고 오노 일가의 개 같은 것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욕설로 푸는데 욕설 자체도 되게 그로테스크한 어떤 신체 훼손에 대한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가를 뽑아서 뭐 이렇게 뭐죠? 아작을 내고 뭐 해골을 뽑아서 상사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사들 욕하고 있고 이제 이 아버지도 그 회사에서 약간 이제 내몰릴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국 배우한테 막 그렇게 씹어 먹듯이 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약간은 나중에 그거를 더 막 만져서 갈아서 막 안 들리게 하고 싶었어요. 뭉개지게 하고 싶었어요. 예. 네. 그 화면비는 저도 세 편을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더 화면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대자보가 약간 감정이 다가가니까 넓은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영화 만든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좁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게 화면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김장이 오히려 2.35대 1이고 1.85대 1
있죠. 그래가지고 왠지 능력소녀 하면은 좀 장르적인 느낌이 나니까 2.35대 1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른데도 사실 영화의 감독님이 결국엔 선택들을 다 잘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도 좀 오늘 극장에서 보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능력소녀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능력소녀 그 각본을 따시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특별히 그 뽐내는 능력으로 설정하신 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아이디어가 어떤 능력이 툭 튀어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어떤 능력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 초능력 같은 슈퍼파워가 아니라 잠재된 능력인데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좀 약간 바느질 같은 하찮고 남한테 인정받기 힘들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어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될 때 파국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느질이 생각났고 그래서 이제 바느질로 뭔가를 이렇게 눈이 안 감기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났고 꿰매는 이미지도 생각났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결합된 건데 그래서 하찮은 능력을 하고 싶어서 바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찮고 시대에 뒤떨어진 능력. 예. 저는 보면서 약간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는데 그 데자보 음악이랑 오늘 그냥 극장에서 괜히 데자보 음악이랑 능력소녀 음악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운드 같은 음악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지 그 데자보 특히 엔딩에 나오는 그 음악이라고 해야 사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게 엄청 노래 네? 아 크레딧 노래 말고 그 전에 이게 뭐 대자 붙이기 전에 이렇게 계속 깔리는 사운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운드나 음악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까지 고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음악 관련된 걸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우선 음악을 처음엔 엔딩에 크레딧 빼고는 크게 넣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집하면서 영화를 편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느낀 게 이제 그 부분에 음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계속 이제 대화와 대사로서 이야기가 그냥 이어지고 있고 뭔가 커다란 어떤 뭐 행동이나 대사 없이 대사와 매직 소리 거의 이런 부분이 사운드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이 뚝 끊겨요. 뚝 끊기고 나서의 감정에 뭔가 더 이렇게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인물의 감정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음악으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거나 뭔가를 더 막 요구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했으면 어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어떤 제안을 주신 분에서 이제 음악이 잘 살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느낌은 그거였어요. 뭔가 영웅으로 뭔가 거듭나는 느낌? 뭔가 빵 하고 하면서 영웅이란 말이 저는 뭐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쓴 걸 붙인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 안에 어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얻고 나서 뭔가 영웅이 돼가는 어떤 그래서 그 음악이 좀 그거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결심과 출사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과하지 않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능력소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약간 사운드 디자인적인 사운드를 많이 썼어요. 음악 하신 분이 그런 사운드 디자인도 잘 하시고 또 보이스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중얼중얼 씹어대는 이런 보이스 효과음 그걸 실제로 하세요. 네, 재능이 재주가 많으신 분이라서 뭐 밴드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도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깔리는 보이스 소리 같은 거는 주문을 외는 것 같은 주술적인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운드를 또 뭐 책상을 긁는다던가 뭐 바느질하는 느낌 같이 뭔가 긁는 소리 그런 걸 계속 깔고 싶었고요. 그런 사운드적인 거를 좀 계속 활용을 했고 그 실습실에서는 약간 광란의 음악 그런 게 필요해서 약간 그 장송곡 같은 분위기로 뭐 열광적인 분위기로 뭐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잘 음악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김장을 보면서부터는 이게 우리에겐 새로움이 필요해라는 기획전인데 우리에겐 옥수가 필요해라는 기획전을 혼자 계속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한 상대와 대면을 하고 그다음엔 다 이걸 뽀매고 죽여버린다는 그런 뭔가 해결의 방식으로 멋대로 이어서 갔는데 저는 김장 이제 한태현 배우님이랑 능력소녀 배우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장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아 됐다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은 했지만 아무래도 그 뒷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영주가 정말 거기서 진짜 한번 시원하게 게임판을 쳤을까 아니면 조금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분노를 해소했을까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그 캐릭터의 뒷 이야기는 어떤지 좀 궁금했고 이제 저 능력소녀 배우님께는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이 강렬한 빌런을 맡으셨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같은 아이를 이제 왕따하고 그러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굳이 선생님이 저렇게 아이들이 왕따에 동참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무시를 하고 이러는데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이제 맹주리를 이렇게 좀 대하고 좀 얘를 한번 내가 좀 신나게 괴롭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주의 뒷이야기는 일단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동안을 참고 있었던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계속 숨지는 말고 이게 되게 영주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 10년 동안 숨고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모 남편보다는 그 가족들한테 더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영주가 더 뭐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자연스럽게 이모 남편이 이 영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무언가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역할에 굉장히 이입을 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애를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최대한 상처가 되지 않는 글쎄요 뭐그 아이의 그 감정에 뭐 깊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혼자 상처를 받은 거지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뭐 진짜 악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뭐 어떻게 그런 거 같진 않고 그 이제 극적인 그 이제 그 실습실 같은 장면 같은 경우는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가 되게 가득한 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감독님의 디렉션이 좀 많이 개입이 됐어서 그러니까 웃음소리 하나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그러니까 입이 꼬매져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사에 되게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했던 부분은 사실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것 말고는 그 아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악의적인 감정이나
그냥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진짜 직업 의식으로서 그렇게 많이 지금 슬프지만 현실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노멀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도 이제 좀 되게 좀 약간 현실에서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느낌을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시로 또 이제 ADR 하면서 이렇게까지 웃어야 되냐 이렇게 좀 저도 의아하면서 좀 여쭈었는데 이제 화면 보니까 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짝 덧붙여도 될까요? 네, 덧붙이자면 선생님들 중에서 나쁜 선생님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선생님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직업인으로서 선생 일을 하고 있다, 선생질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그런 어떤 시윤 씨 연기한 게 그냥 객관적인 그냥 직업인으로서 선생님 약간 차가운 사람 그리고 이 공간이나 이 세계 자체 인물들이 뭐 배경 약간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은 약간 로봇이나 좀비 같은 존재 같은 느낌이길 바랬어요. 약간 오브제 같은 그런 대상화된 그런 존재 그런 느낌이길 바래가지고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V쇼 같은 연출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실습실 장면에서는 모두가 약간 방청객 같고 로봇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선생님 그 광기의 현장에 그냥 휩쓸려서 광기의 정점을 찍어주는 존재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왜냐면은 그 선생님도 행동들이 되게 약간 심플하게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딱딱 떨어진 느낌이 캐릭터랑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궁금했던 게 감독님들 필모를 막 찾아봤어요. 배우님들도 막 찾아보고 근데 아까 판타지나 뭐 블랙 코미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느꼈고 또 감독님은 필모를 보니까 계속 뭔가 이게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든 이렇게 애쓰고 막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원래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를 찍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런 감독이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찍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좋아했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약간 저는 그냥 그 필모를 영화도 다 보지 못했고 봤을 때 감독님은 그 연출도 항상 다음 영화 파트에 보니까 써져 있는데 거기에 사실 저는 감독님 연출 의도들이 좀 비장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임하신 태도나 약간 이 작품을 계속 했을 때 약간 드는 생각 같은 거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몰랐던 거. 그렇지 말씀해주신 부분.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면도 그렇고 정말 갑자기 사투리가 아닌데 틀려가지고 그 뭔가 저도 몰랐던 걸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해보니 그 작품도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탈북민 얘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의 삶이고요. 그 여성의 삶이 뭐 남성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받기를 바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 세상이 억압시키는 것들 거기서 의지가 꺾이는 인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두 작품들을 보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관객
분들에 대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두 분 작품에서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만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게 상업적이다 혹은 뭐 예술적은 모르겠고요. 상업적이든 독립 영화로 지금 되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화가 너무 어떻게 했을 때 더 공감을 이룰 수 있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그래서 더 많이 표현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능력소녀 감독님은 뭐 앞으로의 작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판타지라고 판타지나 블랙 유머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장르적인 부분인데 주제나 아니면은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게 사실 제가 그 장르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나 되게 코미디 같아 보였고 스틸 사진만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네. 코미디도 그냥 밝은 코미디는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어두운 코미디, 블랙 코미디 뭐 따지고 보면 갈등이나 폭력, 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좀 극단적인 상황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에서 좀 더 영화는 그런 것들에서 더 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것들, 갈등이 강한 것들에서 뭐 진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어쩜 뭐 관객이랑 소통하는데도 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관객이랑 소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장르적인 것도 워낙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장르물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 뭐 옛날 영화들이나 그런 호러 장르, 스릴러 장르 이런 장르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소녀를 장편화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초고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편으로 관객들과 잘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다른 또 작업이 스릴러물 또 하나 장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윤혜리가 이미영이랑 하철 배우님께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연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연기나 뭐 자기가 이런 하고 싶다는 게 많을 텐데 앞으로 늘어져가면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싶고 관객들에게 앞으로 자기 이런 그런 선택이가 하니까 PR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배역이나 뭐 아니면 어떤 배우로 이렇게 노력하는 기여하게끔 그런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약간 존경하고 좀 닮고 싶은 배우는 그 나문희 선생님인데요. 근데 그 선생님 연기를 왜 좋아하냐면 그냥 옆에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면서 일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저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일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저 사람 참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같다 정말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만나고 싶은 캐릭터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이제 뭐 이미지가 많이 작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좀 어두운 역할을 많이 했는데 좀 낯을 많이 가리긴 해도 저는 되게 밝고 장난기도 많거든요. 좀 사랑스럽고 밝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기, 그런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좀 갈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배우가 되게 많아서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배우는 박정민이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파수꾼 때도 박정민 배우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그 영화를 찍으실 때 한 인터뷰에서 박정민 배우님께서 하루에 5시간씩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피아노를 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잘하신다라고 느끼는 한편에 파수꾼 때랑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박정민 배우님을 보면서 진짜 다양한 역할을 자기로서 너무 열심히 잘 소화해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정민 배우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그 기본적인 성향이 많이 밝고 장난기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김새도 약간 나름 귀엽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밝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되게 진지하고 그런 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배우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나머지 두 배우님도 마지막 한마디씩 듣고 저희 끝을 낼게요. 저는 하고 싶은 연기는 그 촬영이 없거나 할 때 직접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편은 아니어도 단편 영화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나 캐릭터를 상상해서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고 싶었던 시나리오 연기가 있었는데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하니까 되게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기에 집중이 조금은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은 저도 좀 어두운 역할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제 안에 있는 그런 좀 똘끼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블랙 코미디나 이런 코미디 연기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좀 그러니까 좀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라이 역할을 많이 그런 캐릭터 역할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독하지 않고 좀 본성이 좀 되게 차분하고 유연한 사람인데 그런 좀 노멀한 역할에 좀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나이 들면서 뭐 그런 역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마가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해이긴 한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저도 제가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원래 연출을 하는데 계속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좋은 거는 결국에는 그래도 공감이 되고 주변에 있을 법한 그 능력수련 장르의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 있는 그 친구 맹줄이나 그 우등생 친구 모두가 되게 곁에 있는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고 저희에게 다 공감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드리면서 저희 끝을 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